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실습을 위해서 새로운 모듈을 만들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뷰 바인딩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드 그래들 파일을 조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 문자열 리소스를 좀 등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 테마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면을 툴바 가지고 작성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액티비티가 기본적으로 출력하고 있는 액션바가 나오지 않게끔 테마 변경을 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에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단계에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파일을 좀 복사하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단계에서 프래그먼트 화면 중에서 원 프래그먼트, 이쪽에 레이아웃 XML 파일을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이제 구성하게끔 저희들이 파일을 좀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툴바에 의해서 나오는 부분을 메뉴를 구성하기 위해서 메뉴 XML 파일을 여덟 번째 단계에서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티비티를 좀 준비해 줘야 되죠. 그래서 아홉 번째 단계에서 메인 액티비티를 위한 레이아웃을 구성할 거고요. 열 번째 단계에서 메인 액티비티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앱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모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new 모듈. 모듈명은 저는 ch11 언더바 jetpack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본으로 만들죠. 자, 모듈이 만들어졌고요. 뷰 바인딩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빌드 그래들 파일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의 빌드 그래들 파일 열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부분에 추가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위쪽에 있는 싱크 나우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리소스를 좀 등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res의 values의 strings.xml 파일. 문자 리소스를 두 개 등록할 건데요. 이 등록되어 있는 문자 리소스는 드로어 레이아웃 쪽을 사용할 때 그쪽에 문자를 지정해 주기 위해서 등록하는 겁니다. 두 개의 문자를 등록을 했는데요. 드로어 레이아웃의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문자일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좀 등록하고요. 이번에는 테마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values 밑에 있는 테마지.xml 파일을 열어보죠. 기본적으로 액티비티에 적용되고 있는 테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성되어 있는 거죠. 이 테마가 액티비티에 출력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저희 앱에서 출력하고자 하는 테마의 액티비티의 액션바가 안 나오게끔, 왜냐하면 이제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액션바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툴바에 의해서 출력할 거기 때문에 액티비티 윈도우가 액션바를 출력하지 않게끔 테마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테마를 좀 변경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노 액션바, 노 액션바로 좀 변경하는 걸로 하도록 하죠. 그리고 컬러 값도 좀 바꾸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프라이머리 컬러, 뭐 이 부분이 기본 색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원하는 컬러가 적용되게끔 컬러를 좀 수정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입력을 하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쪽도 좀 변경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프래그먼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프래그먼트는 개발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클래스이긴 하지만 프래그먼트를 상속받아서 만들어줘야 되고요. 워낙 이용 비율이 좀 높죠. 그러다 보니까 프래그먼트를 만드는 위저드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위저드를 통해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스 영역에 포커스를 주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예, 그리고 프래그먼트. 그리고 이제 프래그먼트의 템플릿이 몇 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이제 빈 상태 프래그먼트, 그래서 블랭크가 나와 있는 프래그먼트 메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이용해서 프래그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프래그먼트 클래스 명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첫 번째 프래그먼트다라고 해서 원 프래그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피니시 눌러서 만들도록 할게요. 예, 하나의 프래그먼트가 만들어졌고요. 저희들은 프래그먼트를 세 개를 만들어서 각각의 프래그먼트에 의해서 세 장의 화면을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더 만들죠. 그래서 new 프래그먼트, 그 다음에 프래그먼트. 예, 이번에는 프래그먼트 명을 저는 to 프래그먼트라고 주겠습니다. 자, 하나를 더 만들죠. 똑같이. 예, 프래그먼트 메뉴를 이용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프래그먼트 클래스명은 3. 예, 만들게요. 자, 프래그먼트 3개가 만들어졌고요. 파일을 좀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공유를 위해서 제공되고 있는 파일 중에서 드로우 어블에 있는 이미지를 복사해서 예, RES 밑에 드로우 어블에다 추가할 거고요. 예, 그 다음 레이아웃 폴더 내에 있는 XML 파일 각각의 프래그먼트를 위한 UI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의 항목 하나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XML 파일을 복사해서 레이아웃 폴더에다가 추가할 거예요. 예, 이미 1 프래그먼트, 2 프래그먼트, 3 프래그먼트의 레이아웃 XML 파일이 기본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 그거를 저희가 복사하면서 덮어쓰기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버라이트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틀린 폴더 내에 있는 프래그먼트 3개의 껍데기 정도 만들어져 있는, 이게 대단한 코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예, KT 파일, 코틀린 파일이 있습니다. 이 3개를 복사해서 소스 영역에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으니까 덮어쓰기 해줘야 되죠. 예, 이런 식으로 공유되어 있는 파일을 좀 복사를 했습니다. 자, 이제 코드를 좀 작성을 해줘야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2 프래그먼트, 3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인 화면을 뿌릴 거예요. 예, 그런데 1 프래그먼트의 화면을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1 프래그먼트의 화면을 책임지는 레이아웃 XML 파일, 그래서 프래그먼트 언더바 1.xml 파일에다가 리사이클러 뷰가 나오게끔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서 작업하죠. 예,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화면에 출력되게끔 준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ID 지정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화면 전체가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 레이아웃 XML 파일에서 리사이클러 뷰가 출력될 준비를 했다면 이제 코드에서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를 준비한 다음에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원 프래그먼트 쪽입니다. 예, 그래서 원 프래그먼트 KT 파일 좀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사이클러 뷰의 구성 요소가 좀 있죠. 예, 구성 요소들을 미리 좀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뷰 홀더 쪽 준비할게요. 예, 뷰 홀더의 역할 자체가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뷰들을 가지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홀더, 뭐 이런 이제 클래스명이 잡혔는데요. 뷰 바인딩 기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뷰 바인딩의 클래스 객체 자체가 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목의 뷰들을 이 홀더에다 일일이 나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 홀더 내에서는 이 이제 바인딩 객체만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면 되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좀 작성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어댑터 쪽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어댑터를 만들고 있는데 어댑터가 각각의 항목을 구성해주는 역할자죠. 예, 그래서 프래그먼트 쪽에서 이용하겠습니다만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는 생성자를 통해서 받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리사이클러 뷰를 위한 어댑터이니까 리사이클러 뷰에서 제공되고 있는 어댑터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받아야 되는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예, get item count. 예, 이 함수는 자동 호출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리사이클러 뷰의 어댑터가 항목을 구성해 주는데 항목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동 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항목 개수를 리턴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항목을 구성할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get item count에서 리턴 시키는 거는 그 데이터 개수, 결국 그 데이터 개수가 항목 개수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 오버라이드 받아야 되는 거. 예, on create view holder. 리사이클러비의 어댑터는 홀더를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홀더가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뷰를 가지는 거죠. 그럼 어느 홀더를 이용할 건지 이 onCreate 뷰 홀더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역할자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서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홀더를 결정해서 리턴 시켜주면 예, 그 홀더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홀더를 쓰긴 할 건데요. 자, 여기에서 위에 만들어 놓은 마이 뷰 홀더를 생성해서 리턴만 시키면 될 것 같아서 그냥 싱글 익스프레션 펑션 스타일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작성한 건 아니고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됐을 때 이 함수에서 위에 준비해 놓은 myViewHolder를 생성해서 리턴 시킨 게 되겠고요. 이 생성자 매개 변수로 뷰바인딩 객체를 지금 받아들이게끔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뷰바인딩 객체를 준비해서 생성자 매개 변수에 대입시킨 코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항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밀 거냐? 뭐, 꾸민다라고 하면요. 각각의 항목을 위한 뷰가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에 결정되어 있는 뷰 홀더가 이용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항목에 데이터가 찍혀야 되고요. 그 데이터는 이 생성자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할 겁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적절하게 꾸미기 위한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온바인드죠. 온바인드. 예, 온바인드 뷰 홀더. 이 함수를 오버라이드 받죠. 예, 그래서 매기 변수 이 함수도 자동 호출이 되는데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럼 항목 하나를 구성하기 위한 뷰가 필요하잖아요. 이 함수가 호출이 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뷰를 가지고 있는 홀더 객체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자동 전달될 텐데 이 홀더 객체가 도대체 어디서 만든 거냐? 예, 그거는 우리가 직접 연결시키지는 않았지만 위에 선언해 놓은 onCreate view 홀더가 콜되고 이쪽에서 우리가 준비해 놓은 그래서 리턴 시킨 뷰 홀더 객체가 나중에 여기에 onBind 뷰 홀더 함수가 콜되면서 매개 변수로 이렇게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매개 변수야. 예, 몇 번째 항목을 구성하기 위해서 호출한 거냐라는 이제 인덱스 값이 전달이 되죠. 그래서 0, 그러면 첫 번째 항목, 1, 이러면 두 번째 항목. 그래서 이 뷰 홀더의 뷰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의 인덱스 가지고 각각의 항목을 적절하게 좀 구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저희가 리사이클러뷰로 꾸미고자 하는 항목에는 문자 하나만 나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복사해서 쓰긴 했습니다만, 여기에 아이템 리사이클러 뷰에 문자 하나만 출력되게끔. 예, 그래서 각각의 항목은 그 항목의 데이터를 그 항목의 뷰에 텍스트 뷰에다가 대입해서 구성하는 정도로 꾸민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댑터까지 만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필수 구성 요소는 아니긴 하지만 데코레이션 쪽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사이클러 뷰를 추가 꾸미기 위한 역할자가 되겠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의 아이템 데코레이션을 상속받아서 만들면 되겠고요. 뭐 복잡한 꾸미기 작업을 직접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간단한 정도로 데코레이션을 써도 기본 리사이클러 뷰보다는 조금 더 이쁜 화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만 목적으로 해서 데코레이션을 한번 준비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드로우 오버. 예, 그래서 항목이 찍힌 후에 마지막에 어떤 추가 꾸미기 작업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가로 열고 가로 닫고가 빠져서 에러 났던 거고요. 예, 전체 뷰의 사이즈를 먼저 얻었고요.
자, 지금 작업한 거는 추가 꾸미기 작업인데요. 리사이클러 위에 항목 위에다가 이미지 하나 올리려고 이미지를 먼저 받아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는 저희가 카피했던 리소스 이미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얻어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 값을 또 얻어내죠. 예, 그러면 뷰, 리사이클러 뷰의 사이즈와 그 다음에 그 위에 그리기 위한 이미지 사이즈를 얻어냈다. 이거를 왜 얻어낸 거냐? 이미지가 리사이클러 뷰에 출력되는 위치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위치 값을 계산할 건데 저는 화면 중간에 예, 위치하게끔 계산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미지가 위치할 레프트 탑의 위치 값을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로 이미지를 이제 그려주면은 리사이클러 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코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항목이 다 출력이 된 후에 그 위에다가 이미지를 센터 영역에 추가 그리기 작업을 한 거고요. 자, 이번에는 각각의 항목을 좀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용되는 함수가 getItem offset이죠. 그래서 하나 오버라이드 받고요. 자, 각각의 항목을 꾸미기 위해서 콜된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콜됐을 때 몇 번째 항목을 꾸미기 위해서 콜된 건지를 먼저 획득할게요. 예, 몇 번째 항목을 꾸미기 위해서 호출된 건지를 얻고 있는데요. 여기다 굳이 플러스 1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인덱스 값으로 전달이 되다 보니까 0서부터 전달이 돼요. 가장 첫 번째 항목이.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예, 1서부터 예, 계산하려고 그냥 플러스 1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별하게 꾸몄다기보다는요, 예, 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었을 때는 하단 방향으로 약간 더 떨구어서, 예, 이게 이제 아웃렉트가 항목이 출력돼야 되는 사각형 정보죠. 그래서 그 사각형의, 예, 아랫 방향을 좀 더 떨궈서, 그래서 이제 세 개씩 좀 묶여 있는 듯한 효과가 나게끔, 뭐, 이런 정도로 꾸민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에 각 항목에 이제 약간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준 거고요. 엘리베이션 효과가 나게끔 예, 이 정도로 만든 게 되겠습니다.
자,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한 구성 요소, 뷰 홀더, 어댑터, 데코레이션까지 만들었으면 이제 원화면인 프래그먼트 쪽에서 리사이클러 뷰에 적용시키는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작업 들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프래그먼트 쪽의 클래스가 되죠. 자,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가상 데이터이긴 하지만 뭐 실제 이제 뭔가 서버나 네트워킹을 통해서 얻어내는 데이터 이런 거야 이제 이후 책에서 나오겠죠. 네, 지금은 이제 가상 데이터로 그래서 어쨌든 리사이클러 뷰를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한 거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댑터 준비하죠. 예, 그리고 레이아웃 매니저. 예, 리니어 레이아웃 매니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위아래로 나열되게끔. 자, 리사이클러 뷰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 어댑터도 적용하죠. 예,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에 우리가 준비해놓은 어댑터를 지정을 해서 이 어댑터에 의해서 항목이 구성이 되게끔 그리고 그 구성되어 있는 항목이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레이아웃 매니저에 의해서 나열되게끔 예, 그러니까 항목들이 이제 세로 방향으로 쭉 나열이 되겠고요. 거기에다 데코레이션까지 적용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첫 번째 프래그먼트 화면을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구성시킨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리소스로 만들죠. 그래서 먼저 RES 밑에다 메뉴가 들어갈 폴더를 먼저 준비하죠. 그래서 RES에 포커스 주고 뉴 세 번째 있는 안드로이드 리소스 디렉터리. 예, 여기에 리소스 타입의 메뉴를 선택하면은 위에 있는 예, 디렉토리 이름이 메뉴로 고정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메뉴 폴더를 먼저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자, 만들어져 있는 메뉴 폴더에다가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XML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예, new 메뉴 리소스 파일. 예, 파일명 저는 메뉴 언더바 메인 정도로 주겠습니다. 예, 메뉴 XML 파일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코드에서 작업하도록 하죠. 예, 아이템 태그 하나가 메뉴 하나죠. 그래서 아이템 태그 하나 쓰고요. 예, 메뉴가 저희들은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만 여러 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여러 개를 식별하기 위한 아이디 속성. 예, 그 다음에 메뉴 문자 타이틀. 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냥 메뉴를 단순하게 만들 수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액션 뷰로 제공되고 있는 이 서치 뷰를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 뷰라는 개념 자체가 액션 바가 내장하고 있는 뷰 개념이죠. 예, 그런데
예, 메뉴 기법을 이용한다. 예,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메뉴에 액션 뷰를 연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액션 뷰 클래스. 예, 자동화 기능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android.wj.searchview는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거고요. 근데 하이완성 문제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안드로이드 X 쪽에서 제공되고 있는 서치뷰를 써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X 쪽에 서치뷰를 등록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아이콘으로 나오게끔 Show as Action 추가하죠. 자, 이렇게 되면 메뉴까지 준비가 됐고요. 이제 액티비티 화면만 준비하면 되는데 액티비티 화면을 위한 레이아웃을 먼저 준비하는 걸로 하죠. 그래서 액티비티 언더바 main.xml 파일 예, 코드에서 작업하겠습니다. 예, 저희의 액티비티 화면에 드로어 레이아웃이 나옵니다. 예, 드로어 레이아웃을 쓴다라고 하면 레이아웃 XML 파일의 루트가 드로어 레이아웃이 돼야 되죠. 예, 그래서 루트를 바꿉니다. 예, 드로어 레이아웃으로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요. 아이디 값 정도 좀 줄까요? 예, 이렇게 드로어 레이아웃을 루트로 준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드로어 레이아웃 밑에 하위 태그들이 두 개가 준비돼야 되는데 첫 번째 순서가 중요하죠. 첫 번째 위치에 준비한 게 초반에 화면에 나오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치가 이제 드로어 레이아웃에 의해서 끌려 나오는 부분. 그래서 첫 번째 위치 먼저 화면에 출력돼야 되는 부분을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기본으로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은 툴바를 쓸 겁니다. 액션바가 안 나오게끔 테마를 설정했고 개발자 뷰로 액션바를 대체하기 위한 게 툴바죠. 툴바를 준비하겠습니다. 예, 툴바. 예, 아이디 값 줄게요. 예, 그리고 그 밑은 뷰 페이저에 의해서 화면이 나오게끔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툴바 밑에 본문 부분은 뷰 페이저에 의해서 출력이 된다. 예, 뷰 페이저 2. 아이디 값 주죠. 예, 드로어 레이어 밑에 차일드 태그 중에서 첫 번째 태그 영역, 기본으로 화면에 출력돼야 될 영역을 준비했고요. 이제 안 보이다가 끌려 나오는 부분, 예, 그거는 단순하게 텍스트 뷰로만 준비하겠습니다. 예, 끌려 나오는 방향을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반적으로 텍스트 뷰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좀 지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액티비티를 위한 레이아웃 XML 파일은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메인 액티비티 코드 작성할게요.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를 엽니다.
자, 프로퍼티로 톡을 객체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예, 화면에 뷰페이저가 나오는데 뷰페이저도 어댑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뷰페이저를 위한 어댑터를 좀 준비할게요. 예, 뷰페이저를 구성하기 위한 어댑터인데 뷰페이저는 항목 자체가 프래그먼트 화면으로 꾸미기 위한 게 목적이죠.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프래그먼트 객체를 여러 개 가지는 결국 항목이 화면 하나고 그 화면을 하나하나 구성하기 위한 프래그먼트 객체를 여러 개 가지는 예, 이런 역할자 이런 이제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여기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들을 추가하죠. 예, 이렇게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 세 개의 화면이 나올 거다. 항목을 세 개 추가한 거니까. 예, 그리고 추가한 순서대로 1, 2, 3 화면 순서대로 나오게 됩니다. 예, 항목 개수를 판단하기 위한 함수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근데 저희들은 프래그먼트로 구성할 거고, 프래그먼트가 준비되어 있는 순서대로 그냥 넘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구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이제 액티비티의 onCreate 함수, 예, 뷰바인딩 기법 사용하기 위한 준비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다음에 원래 액션바에 들어갔어야 되는 내용이 툴바에 적용하게끔 함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툴바가 액션바와 동일한 역할을 하게끔 처리했고요. 뭐 이 정도로만 하더라도 우리가 드로어 레이아웃에 의한 화면이 나옵니다. 예, 그런데 드로어 레이아웃을 사용했다.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툴바 영역에 토글 버튼을 제공해 주는 게 일반적이어서 토글까지 준비하죠. 자, 토글 버튼에 의해서 드로어가 제어가 되게끔 준비한 코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화면이 뷰 페이저입니다. 그럼 뷰 페이저에 어댑터를 적용해 줘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댑터에 의해서 뷰 페이저는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메뉴가 있는데요. 그 메뉴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메뉴를 XML 파일로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그 XML 파일을 코드에서 적용을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원래 액티비티의 메뉴를 구성하기 위한 함수, onCreateOptions 메뉴란 함수, 네, 이렇게만 준비해놔도 이 함수가 자동 콜되면서 메뉴 인플레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XML 파일에 있는 대로 메뉴가 적용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메뉴가 하나 있는데 서치뷰를 이용했죠. 서치뷰를 이용했다라고 하면 유저가 검색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그러면 최소한 유저가 예, 서치뷰에서 입력한 검색어 정도는 받아내야 됩니다. 예, 그 코드가 더 필요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서치뷰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 서치뷰가 메뉴 기법으로 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서치뷰가 적용되어 있는 메뉴 객체, 즉 메뉴 아이템 객체를 얻어내고 그 메뉴 아이템에 적용되어 있는 서치뷰를 얻어내는 식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ID 값으로 식별되는 메뉴 아이템 객체가 되겠고요. 예, 널 세이프티에 의해서 여기에 지금 뭐 이렇게 나오네요. 예, 그럼 널 세이프티 연산자를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치뷰를 얻어냈고요. 이 서치뷰의 유저가 검색을 입력하는 순간에 이벤트 처리를 해줘야 되죠. 예, 이벤트 함수가 두 개인데 함수명 보면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저가 검색을 한자 한자 입력하는 순간의 이벤트. 저는 그냥 별 처리는 안 할 건데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유저가 검색을 하기 위해서 최종 키보드에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검색 처리해달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유저가 입력한 검색어가 문자열로, 예, 여기에 매기 변수로 전달이 되죠. 저는 로그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처리가 되는지, 그리고 검색어가 제대로 전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로그 처리까지만 할게요. 예, 이렇게 되면 메뉴 구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뉴 이벤트 처리 함수. 자, 이쪽에서 저희가 이제 드로워 레이아웃을 제어하기 위해서 토글 버튼을 쓰게끔 준비해 놨습니다. 근데 그 토글 버튼도 우리가 준비한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이제 메뉴 기법이 이용이 되죠. 예, 그래서 메뉴 이벤트 처리하는 이 함수 내에서 만약에 토글 버튼이 눌렸다면 예, 그냥 바로 리턴 시켜서 개발자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안 타게끔 이렇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메뉴 이벤트가 발생하긴 발생했지만 토글 버튼에서 발생한 거라면 예, 이런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습이 좀 진행이 됐는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돌려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본문은 뷰 페이지에 의해서 나온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리사이클러 뷰로 구성했고요. 예, 그래서 목록이 9개밖에 없지만 목록이 이렇게 리사이클러 뷰에 의해서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 뷰 페이지니까 순서대로 그 다음 페이지 화면, 그 다음 페이지 화면, 혹은 이전 페이지 화면, 이전 페이지 화면 잘 나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토글 버튼을 눌렀을 때 드로어 레이아웃에 의해서 이제 화면이 밀리듯이 들어와야 되죠. 그래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툴바의 서치 뷰를 이용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검색어를 이렇게 입력을 해요. 예, 그리고 키보드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유저가 입력한 이 검색어가 저희들은 이제 로그로만 확인을 했죠. 그래서 로그에 남는지를 로그캣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러면은 테스트 성공이죠. 자, 여기까지 실습하겠습니다.